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캠필입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에 와서 또 안동병원에서 이번에는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안동병원에 와서 전반적으로 다 신체 검사를 했고요. 건강검진을 다 받았습니다. 그 전에도 또 한국에 와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제가 50살이 넘고 나서는 뭐 1년 혹은 2년마다 한 번씩 한국에 와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무료는 아닙니다. 한국에 계신 국민건강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일부는 무료이지만 또 일부는 또 돈을 내야 되는 검사까지 같이 받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 보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국에 와서 이렇게 검사를 받는가? 저도 한 5년 전, 6년 전에는 제 주변의 형님들이 한국에 가서 이렇게 돈을 내고 검사하는 거를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근데 한국에 나와서 검사를 해 보니까 너무너무 편리한 거예요. 시간도 적게 들고 그다음에 또 친절하게 해 주시고 검사도 빨리빨리 되고 또 최신형 기계로 아주 또 정확하게 검사를 하니까 '야 이것도 따로 1,000불 혹은 2,000불을 더 내고 검사하는 게 나쁘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무료로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뭐 미국의 시스템 다 아시죠? 주치 만나고 예약 잡고 또 저거 검사하러 이쪽에 가고 또 다른 거 검사하러 또 다른 데 가고 사실 한국에서 하루 이틀 만에 검사할 내용을 미국에서 검사하려고 들면 몇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뭐 병원이 많은 곳은 빨리빨리 되는 곳도 있지만 미국 내 또 병원이 이렇게 많이 없는 곳, 예약 잡기가 힘든 곳 이런 곳들은 또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에 자주 나오신다, 뭐 혹은 F4 비자를 갖고 계신다, 혹은 복수 국적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 1-2천 불 엑스트라 내고 한국에서 검사해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그 시간을 절약하는 거 생각하면 그 돈이 결코 아까울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야 한국에는 뭐 이런 검사까지 있어? 나는 또 처음 들어보는 검사인데.' 예,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어떤 검사를 국민건강보험으로 해 드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떤 검사들을 주기적으로 하면 좋은지 이런 것도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몇 가지 우리가 참 잘 모르는 이런 검사에 대해서 위험성이라든가 필요성 이런 것들 쭉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한국의 의학을 많이 신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은 예방의학이 참 좋습니다. 미리미리 검진을 잘한다는 얘기죠. 제가 미국 오던 1980년대 중반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한국의 평균 수명이 미국보다 짧았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의료가 더 앞서 있는 게 사실이고 지금도 많은 부분 미국의 의료가 앞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병원도 다 미국에 있고요. 또 세계적으로 또 유명한 박사들도 미국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반적으로 병원의 문턱이 낮은 곳입니다. 간단한 병은 병원의 문턱이 낮은 곳이 한국. 그다음에 유명한 분들 만나는 거는 한국의 인구가 많아서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는 곳이 한국입니다. 자, 그래서 2025년 미국과 한국의 기대 수명은 얼마나 바뀌었냐? 한국은 남자 여자 통틀어서 84.53세, 84세 반. 이게 평균 수명입니다. 기대 수명. 지금 2025년의 기대 수명입니다. 여성이 남성들보다 많이 살죠. 예, 여성분들이 87.4세, 남성분들이 81.4세. 예, 이렇게 지금 많이 늘어났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평균이 79.4세, 80세가 조금 안 됩니다. 여성이 81.1세, 남성이 75.8세. 그래서 미국의 평균 수명이 한국보다 짧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지역별로 평균 수명 차이도 꽤 많이 났기 때문에 제가 그전에도 한번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 장수하는 지역과 예 좀 단명하는 지역 거의 10년 가까이 차이가 날 정도로 미국도 지역마다 평균 수명이 또 다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의 낙후된 지역은 사실 병원 가보기도 힘든 곳이 많이 있고 병원 예약을 잡으면 6개월, 1년씩 걸려야지 만나는 곳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계신 분들이 또 병을 키울 수 있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을 통해서 많은 부분 이제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무료로 검사하거나 혹은 저렴한 가격에 검사를 해 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자, 한국에는 무조건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을 들여야 됩니다. 예. 국민건강보험을 들여야 되는데 한국에 와서 6개월 이상 계신 분들도 무조건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 금액은 뭐 10만 원, 뭐 10 몇만 원
본인이 또 일해 갖고 돈을 많이 버시면 뭐 20만 원, 30만 원 될 수 있고 한국이 이게 보편적으로 미국보다 싸다 싶은데 의외로 한국은 고소득자가 내야 되는 건보료, 예, 건강보험료라고 하죠. 건보료가 최대 600만 원이 또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 보고는 또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에 뭐 한 4천 불, 5천 불을 건강보험료로 내야 돼? 예, 돈을 한 달에 뭐 엄청나게 버시는 분들. 그래서 TV 보니까 연예인들이 건강보험료 못 내갖고 뭐 체납된 게 매덕됐다. 이 얘기가 그때야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메디케어의 경우에 돈을 많이 버셔도 지금 제가 알기로 한 700불이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한 180불 정도가 되죠. 그래서 미국은 그렇게 막 4,000불, 5,000불 내라 이런 건 없지만 젊었을 때 미국은 젊었을 때 회사를 다니거나 회사도 또 좋은 회사 다녀야지 보험이 좋죠. 그게 아니거나 혹은 이제 Affordable Care Act라고 있죠. 예, 흔히 말하는 오바마 케어. 그거를 들어서 저렴하게 하는 게 아닌 이상은 보험료가 꽤 많이 나가죠. 오바마 케어도 사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중산층 정도 수입이 된다 그러면 보험료가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오바마 케어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는 무조건 들여야 되고 안 들으면 벌금을 내야 되는데 그것도 또 주마다 법이 달라서 네바다 같은 경우는 안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보험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건강검진을 못 받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자,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무조건적으로 보험을 드려야 되고 여러분이 한국 와서 복수 국적을 취득하시거나 혹은 F4 비자로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계시거나 혹은 한국에서 6개월 안 계셔도 F4 비자로 한국에 들어오셔서 바로 취직을 하시면 건강보험을 바로 들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국가 건강 검진이 있습니다. 이게 무료로 해주는 건데 무료 혹은 뭐 몇만 원 안 해요. 예, 이게 뭐냐면 20살 이상부터 만 20살 이상부터 홀수 짝수로 합니다. 본인이 홀수년도에 태어났으면 홀수년도 2년마다 한 번씩 해주는 거죠. 짝수년도에 태어났으면 짝수년도. 본인이 60년생이다. 그러면 뭐 2026년 그때 할 수가 있겠죠. 2028년 이렇게 할 수 있고 61년생이다. 그러면 올해 2025년에 검사를 할 수 있고 또 2027년에 검사를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여기는 이제 뭐가 포함되어 있냐? 일반 건강 검진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혈압, 혈당, 고지혈증, 간 기능, 신장 기능 뭐 이런 같은 거는 2년에 한 번씩 다 검사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무료로도 해주는데 오히려 한국에 있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바빠서 검사를 못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시간이 있으시니까 당연히 한국에 국민건강보험이 있으면 2년마다 한 번씩 당연히 이거는 무료로 받으시면 좋고요. 암 검진. 예, 암 검진은 뭐 20대부터 암이 쉽사리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20대는 검사를 안 해주는데 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위암은 40세 이상부터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합니다. 이게 위내시경이나 아니면 위장 조형 검사를 통해서 한 번씩 합니다.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은 1년에 1회 정도 분비한 혈장 검사가 있고 이게 만약에 이상 있으면 대장 내시경을 합니다. 왜냐?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 이런 건 비싸요. 뭐 비싸다고 하도 미국보다 싸지만 비쌉니다. 그래서 분비한 장혈 검사 발음이 힘듭니다. 분변 잠혈 검사 이걸 해서 이상이 있다 그러면 대장 내시경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암 검사는 40세 이상 혹은 간염 보균이 있는 분들은 6개월에 한 번 정도 초음파 검사, AFP 혈액 검사 이걸 통해서 하고요.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40세 이상부터 유방암 검사를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메모그래피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또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메모그래피를 하면 이제 유방암을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남자분들은 제외고요. 또 여성분들은 또 자궁 경부암 검사를 또 20세 이상 이건 젊었을 때도 20세 이상 2년에 한 번씩 자궁 경부 세포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또 많은 부분 커버를 하기 때문에 별로 부담 없는 금액으로 이렇게 검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국에 계시면서 이렇게 검사를 해보셨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2년에 한 번 정도 위암 검사를 했었나, 대장암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한 적이 있었나, 간암 검사를 또 해본 적이 있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유방암 검사를 40세 이상부터 해보신 적 있나, 혹은 또 젊은 여성분이라 하더라도 자궁 경부암
검사를 또 20대부터 하신 적이 있나 예, 이런 같은 거를 쭉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여러분들이 미국 와서 적응하고 사시느라고 사실 바빠서 제대로 확인을 못한 경우가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국민건강보험에 포함이 되는데 저는 그동안 국민건강보험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런 검사도 같이 포함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검사는 아니에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검사는 아니고 여기서 제가 이제 돈을 내는 것 중에서 조금 비싼 게 뭐냐면 위내시경하고 대장 내시경입니다. 근데 이것도 대장 내시경 무조건 확인해 주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이거 말고 본인이 좀 추가적으로 검사를 하겠다 그러면 한국에서 두 가지인데 본인 돈을 내고 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한국에서 실비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gap insurance라고 보시면 돼요. 실비보험을 많이 드시는데 실비보험을 들면 이 국민건강보험에서 커버 안 하는 부분을 갖다가 저가로 혹은 무료로 검사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추가로 검사하는 게 뭐냐면 CT 검사를 많이 하죠. CT는 미국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CT 검사, 폐암이나 뇌혈관 같은 거 검사를 하는 게 있고요. MRI 검사, 예, MRI 검사도 미국에서도 뭐 많이들 하고 계시지만 한국에서도 이 돈을 내야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초음파 검사, 그러니까 이게 여성분들이 이제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유방암 검사가 될 수도 있고 매모그래피를 이제 또 따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심장 초음파 검사, 그다음에 연세 드시면 이제 골밀도 검사, 그다음에 남성분은 이제 연세 드시면 뭐가 필요하냐? 전립선암 검사가 필요합니다. PSA라고 합니다. 여성분 같은 경우는 유방 초음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궁 초음파 검사 이런 것들은 따로 검사를 또 비용을 내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실비보험이 있으면 무료 혹은 아주 저렴한 가격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계신 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건강보험이 없는 경우에 한국 와서 건강보험 없이 검사를 하면 얼마가 들어가냐? 제가 봤을 때 뭐 적게는 한 7, 80만 원서부터 많게는 한 300만 원, 400만 원까지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검사 추가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남성분, 여성분 또 검사하는 부분이 몇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남성분 같은 경우는 전립선암 검사가 있고요. 여성분 같은 경우는 유방암 검사, 내 자궁 초음파 검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균적으로 뭐 미국 돈으로 예, 그동안 뭐 한 1,000불, 1,500불 예, 이 정도 선에서 늘 검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받는 거 조금 다른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립선, 그다음에 유방암, 자궁경부암. 예, 이건 남자와 여자가 좀 다르고요. 골밀도 검사 같은 경우는 특히 폐경 이후에 여성분들이 받으면 좀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대는 그냥 2년마다 한 번씩 기본적으로 뭐 혈압, 혈당 뭐 이렇게 여성은 자궁경부암, 예, 젊은 여성이라 하더라도 자궁경부암 검사, 간 기능, 예, 이런 같은 거는 검사를 하고요. 30대, 40대 되면 슬슬 이제 좀 신경을 써야죠. 예, 그래서 40대부터 이제 위암 검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죠. 여성분들도 유방암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이때부터는 또 검사를 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고지혈증 검사도 해봐야 됩니다. 자, 50대부터는 건강에 진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대장암, 폐암, 그다음에 심장질환, 골다공증 이런 거를 추가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가족 중에서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다. 가족 중에서 뭐 뇌졸중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좀 더 확인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50세 넘어서는 이제 한국에 와서 검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검사들이 미국에서도 다 무료로 되는데요. 예, 무료로 되는데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게 있고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검사는 주치의가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어떤 소견이 나와야지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다, 몸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주치의가 소견을 적어줘야지 검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처럼 내가 돈만 내면 MRI 검사 하고 싶어. 그러면 딱 돈을 내고 MRI 검사를 합니다. 미국에서 나도 돈 내고 MRI 검사를 하고 싶어. 예, 그러면 미국의 의료비가 비싸죠.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가격은 이거는 뭐 대충 뭉뚱그려서 알려드리는 가격이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은 아닙니다. 이게 뭐 지역마다 또 병원 시설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대충 아이디어만 얻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 폐, CT 이 검사를 한다. 한국에서는 한 1-20만 원. 그러니까 아마 요즘 돈으로 75불 뭐 한 150불 이 정도 가격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최소 300에서 1,500불 정도 내 돈 주고 할 때. MRI 검사 예, 한국에서 한 40에서 60만 원 정도 뭐 한 300불, 400불 뭐 이 정도. 근데 미국 같은 내용은 최소 1,000불에서 5,000불. 제가 작년에 한번
뉴스를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헐리우드 연예인들이 MRI 찍는 게 한동안 유행이 돼서 한 번 찍는데 헐리우드 연예인들 가운데는 막 5천 불, 6천 불씩 냈다. 이렇게 본 적도 있습니다. 한국에 비하면 가격이 진짜 비싸죠. 근데 이런 것들은 뇌졸중 이제 가족력이 있다. 그러면 해보는 게 좋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주치의한테 "우리 가족 중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분이 있으니까 저 불안해서 한번 검사를 해 볼래요." 그러면 주치의가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험 커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한국도 안 된다 하더라도 비용이 별로 안 든다는 거죠. 몇백 불만 주면 한국에서는 MRI 검사를 내가 불안하면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방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 초음파 이런 건 남성분들도 좀 필요한데 여성분들이 또 유방암 검사 때문에 많이 필요하죠.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선. 미국 같은 경우는 300불에서부터 한 1,000불 정도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심장 초음파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에서부터 20만 원 정도인데 미국에서 500불에서부터 2,000불 정도. 그다음에 골밀도 검사는 한 25만 원 정도인데 이제 미국에서 한 150불에서부터 400불 정도. 전립선 암 검사는 24만 원 정도가 평균인데 100불에서부터 300불 정도. 그다음에 유방 초음파 검사는 5만 원에서부터 10만 원 정도인데 이 미국에서는 200불에서부터 600불 정도. 자궁 초음파 검사는 5만 원에서부터 10만 원인데 250불에서부터 800불 정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자궁 초음파 같은 거 한국에서는 20대 여성부터 이를 갖다 하라고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커버를 해 줘요. 근데 만약에 미국 같은 데서 20대 여성이 이거를 검사받았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은 것 같거든요. 뭐 그도 그럴 것이 자비로 뭐 최소 250 불에서부터 800 불씩 내면서 검사할 분들이 많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내도 한국이 되게 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보험으로 2 년에 한 번씩 뭐 몇 년에 한 번씩 커버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커버가 안 되고 2 년에 한 번인데도 내가 불안해서 1 년마다 한 번씩 받고 싶다. 그러면 자비를 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0 0만 원이 넘어가는 게 없어요. 몇십만 원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최소 5배 정도는 차이가 난다. 미국과 한국의 가격. 이런 게 뭐 미국과 한국의 이 의료비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문제고 미국에서는 뭐 응급 문제가 아닌 이상 검진 자체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치의들이 사실 이런 거 갖다가 추천을 적어주는 경우가 되게 드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 다 커버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다 플러스 뭐냐면 MRI, MRA도 찍고요. 그다음에 뭐 CT도 찍고 뭐 별의별 거 다 찍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뭐 기본적인 거 말고도 또 다른 거 검사하는 것도 있죠. 당연히 뭐 피 검사, 뭐 혈압 뭐 이런 같은 건 기본적으로 검사하고요. 청력 검사, 시력 검사도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포함해서 하는 게 그냥 뭐 제가 몇 년 전에 냈던 거 한 1,200불 정도 냈던 것 같고 뭐 한 1,500불, 1,200불 이 정도 선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3,000불 내는 뭐 커버리지 되는 거 이걸 하신 분도 있고 한 1,000불 내는 커버리지 되신 건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매년 요거를 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거는 2-3 년에 한 번, 어떤 거는 한 4-5 년에 한 번 해야 되는 검사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때그때 스케줄 맞춰서 그래서 병원을 한 곳에 다니면 좋긴 좋아요. 왜냐하면 그 병원에 제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검진을 받으면요. 영문 증명서 같은 걸 발급받는 대형 병원들은 영문 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영어로 된 걸 발급해 주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오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미국에서 의사들이 한국말로 된 걸 보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돼 있는 걸 보면 미국의 의사들도 이 사람이 작년도에 검사를 받았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피의 요산 수치는 얼마큼 있고 혈압은 얼마큼 됐었고 어디에 결절이 있었구나. 어디에 또 무슨 용종이 있었구나. 이런 이 히스토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영어로 된 걸 받아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좀 큰 규모 병원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작년에 검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검사할 필요는 없어요. 내년도쯤에 또 한번 검사를 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이 임플란트 때문에 이 치료 때문에 위내시경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다 이제 호스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마취된 상태에서 갑자기 뭐 고통스러워 갖고 뭐 꽉 깨물었다든가 뭐 그래 갖고 이가 손상당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을 안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또 안 해도 됐던 게 그전에
제가 대장 내시경을 했었습니다.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을 했는데 당시에 뭐 위는 문제 없었고요. 예, 대장 내시경에 이제 용종이 생겼습니다. 예, 용종이 폴립이라고 하죠. 예, 폴립이 3개가 생겨서 용종 제거를 했습니다. 용종 제거는 대장 내시경 할 때 의사들이 물어봐요. 예, 용종이 발견되면 용종 제거 수술을 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마취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종이 나오면 그 가격이 얼마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해 줍니다. 근데 그 용종 가격도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한 5개 10 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당 뭐 다 얼마씩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건 병원마다 쪼끔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건 뭐 미리 얘기하시면 되고 나와 봤자 뭐 몇십만 원 더 엑스트라 나와요. 저도 그때 용종 때문에 뭐 얼마 좀 더 나왔던 것 같은데 예 미국 돈으로 뭐 몇백 불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동네 조그만 병원에서도 가능해요, 위내시경도. 근데 큰 병원에서 하는 걸 제가 권해 드리는 게 뭐냐면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 같은 거 할 때 용종 제거 수술은 안 해 준다는 조그만 병원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용종을 제거했는데 만약에 피가 안 멈춘다거나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긴급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 진짜 드물지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그만 병원에서는 이 복부를 가르고 수술을 못 해요.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종이 있으면 용종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소견서를 주고 큰 병원 가서 용종 제거 수술을 따로 받아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돈이 추가로 더블로 들겠죠. 근데 큰 병원 같은 경우는 검사를 하면서 그때 뭐 로봇 팔 같은 거에 찌개 갖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잘라내고 거기를 뭐 지지고 예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은 저는 그냥 '큰 병원 가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편해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조그만 병원에서 했는데 검사를 다 끝나고 났더니 용종이 있으니까 큰 병원 가서 제거하세요. 그래서 큰 병원 갔더니 또다시 대장 내시경 또다시 약 먹는 것도 고 고역이거든요 그거. 밤새 화장실 가야 되고 예. 또 그거 하고 또 다시 용종 제거 수술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얘기도 한국에 계신 분한테 들었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용종을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용종은 뭐냐면 비정상적으로 이제 자란 점막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암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떼어내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에도 뭐 어떻게 예를 들어서 사마귀 같은 게 날 수도 있고 이렇게 뭐가 볼크치 같은 게 날 수도 있고 혹은 뭐 여드름이 크게 날 수도 있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안에 대장 안에도 어떤 돌기 같은 거 예 조직이 뭐 굳었다든가 이상하게 변했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양성이에요. 이게 뭐 암으로 발전되는 가능성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계속 놔두다가 자극을 받다 보면 암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용종은 대장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위 내시경 안에도 있을 수가 있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자궁 안에도 용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 안에 비강에도 용종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번에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을 하니까 위하고 대장 안에 용종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것이고 있으면 바로 수술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용종 제거하는 거는 뭐 개당 뭐 10만 원, 20만 원 뭐 몇 개까지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미리미리 좀 얘기를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용종을 떼놓으면 많이 이제 좀 뭐랄까? 마음이 편하죠. 예 저도 작년에 용종을 떼니까 마음이 편하고 그래서 대장 내시경 같은 거 받으실 때는 여러분이 한 아스피린 같은 거 드시는 분이 있죠. 예 피를 묽게 하기 위해서 아스피린 드시는 분들은 한 주일 전부터 아스피린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용종을 잘랐는데 피가 안 멈춰요. 예 그래서 피가 막 고여 나오고 뭐 대변에 피가 나오고 그게 또 갑자기 피가 안 멈추면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같은 거면 미리 주의점은 다 알려 주니까 요걸 미리미리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장 내시경하고 위 내시경만 할 겁니다. 예 그거는 뭐 2년 전에 했기 때문에 그때 뭐 다 뗐기 때문에 뭐 이번에는 뭐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힘들어요. 예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약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요거는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면 그 알약 드시는 게 그나마 제일 편합니다. 예 물약 이런 것보다 알약이 그나마 좀 편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걸 하시면 '암으로 발전될 걸 미리미리 좀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MRI는 많이 하시는데 MRI 이게 뭐가 차이가 있을까?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선 MRI는 미국에서 많이 찍고 한국에서 많이 찍습니다. 예 MRI는 왜 찍냐? 이게 자기 공명 장치를 갖고 몸 안을 다 둘러보는 건데 쉽게 말해서 온몸을 다 훑어보는 거예요 그냥.
뭐 사람 몸을 갈라볼 수는 없으니까 다 훑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뇌나 머리 안에 있는 뭐 뇌 종양이 있는지, 뇌졸중 증상이 있는지, 경화증이 있는지, 간질 뭐 증상이 있을런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목이나 허리에 디스크가 있는지, 뭐 척추가 협착이 있는지, 여기에 종양이 있는지, 내 관절이나 뭐 연골 같은데 이런 데 뭐 파열이 된 데가 있는지, 아니면 뭐 관절 같은 데 손상이 있는 게 있는지, 그다음에 또 복부, 간, 췌장 뭐 이런 데다 담도 질환이나 간 종양 같은 거. 왜냐하면 간 종양 같은 거는 위하고 대장은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확인할 수 있지만 간은 우리가 카메라를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간에 종양이 있는 것 같은 거는 이런 MRI로 또 찾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자궁 근종, 예, 그다음에 또 자궁 내막증, 난소 낭종, 골반 염증성, 예, 이런 같은 거 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남성 같은 경우는 전립선에 암이 있는지 혹은 남성분들 좀 나이가 드시면 전립선 비대로 인해서 소변이 좀 흘러나오는 경우가 있죠. 예, 이런 것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심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카메라 집어넣어서 확인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심장 기능이나 심근염, 예, 그다음에 심장 종양, 선천성 심장 질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몸 안을 그냥 다 뚫어서 훑어서 보는 게 MRI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MRI가 사실 이게 기계가 엄청나게 비싸요. 예, 엄청나게 비싸고 그래서 또 미국 시골 같은 데는 MRI 있는 병원까지 추천서 받아서 그것도 웨이팅 기다리는데 몇 달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대도시는 좀 빨리빨리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시골 같은 경우는 MRI 있는 병원도 그렇게 흔치 않아서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고 또 MRI 검사를 미국에서도 고가이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예, 닥터 주치의가 그냥 MRI 검사 한번 받고 싶은데요. 예, 한번 받아보세요. 이게 쉽게 내어주는 의사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돈 주고 MRI를 하려고 그러면 몇천 불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돈이면 한국 와서 MRI 포함해서 당연히 검사를 다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MRI를 이용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보험이 있기 때문에 MRI 검사를 해도 가격이 더 싸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또 보험이 있으면 더 싸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몇십만 원 주시면 또 MRI 검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MRI가 요즘에는 많이 인기가 좋습니다. MRI가 인기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방사선을 이용 안 합니다.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어도 이 방사능에 좀 노출된 게 있습니다. 미약하지만 그리고 방사선이 없고 예, 엑스레이는 사실 대충 보는 거잖아요. 예, 뭐 나온 지도 오래됐고. CT라는 게 있어요. 예, CT를 찍어도 몸 안을 이제 아주 정밀하게 볼 수가 있는데 CT는 이제 방사선 노출이 된다는 이런 약점이 있고 MRI는 이제 자기 공명만 있기 때문에 MRI 이제 뭐가 있냐? 몸의 뼈 안에다가 뭐 쇠를 박으신 분들, 뭐 몸 안에 어떤 금속이 있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은 좀 미리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런 같은 거 좀 이용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안에 혈관 같은 거 보기 위해서 조영제를 투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조영제가 이제 간혹 가다가 알러지 반응이 있는 분이 있어요. 예, 저는 멀쩡한데 저희 집사람은 조영제 집어넣어 갖고 막 온몸이 예, 울긋불긋해 갖고 알러지 또 면역하는 주사를 같이 맞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 MRA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요. MRI 기계를 이용해요. 예, 근데 이게 뭐냐면 몸 안에 있는 핏줄을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MRI하고 MRA하고 차이는 뭐냐? MRA를 이용하면 몸 안에 있는 핏줄을 쫙 본다. 그러니까 뭐 거의 온몸에 핏줄이 되게 많잖아요. 뭐 뇌부터 해 갖고 뭐 대동맥, 말초신경 뭐 이런 데 같은 데 다 피가 가잖아요. 예, 혈관을 보는 게 MRA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MRA를 찍으면 좋은 게 뭐냐면 이게 한국 분들 드라마 보면 "억." 하고 뒷목 잡고 쓰러지고 막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거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재작년에 친했던 형님이 쓰러지셨어요. 되게 건강했던 분이거든요. 쓰러져 갖고 지금은 몸을 못 가누세요. 근데 그 형님이 너무나 건강했던 사람인데 안타까운 게 'MRA만 찍었어도 미리 알아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뇌에 있는 혈관을 쭉 찍으면 뇌에 있는 혈관 중에서 이게 뭐 이렇게 부풀어 올라 갖고 풍선 터지기 일보 직전처럼 이게 막혀 갖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이 이렇게 협착이 돼서 막혀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피가 제대로 못 가다가 이게 수도꼭지하고 똑같아요. 한쪽이 약해 갖고 이렇게 부풀고 있다가 뻥 하고 터지면 큰일 나잖아요. 혹은 이쪽에 막혀 갖고 다른 쪽으로 돌다가 다른 쪽에 압력이 높아지면 뇌압이 높아지면 수도관이 빵 터지는 것처럼 이 뇌 안에를 MRA를 찍었으면 이 형님 같은 경우는 문제 있는 부분이 미리 찍히지 않았을까. 그러면 미리미리 수술을 할 수가 있겠죠.
혹은 혈압을 낮추든가 뇌압을 낮추든가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고 또 거기만 고인 피를 뺀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안에다가 또 관을 삽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제일 크게 방지하는 거는 MRA로 이제 뇌경색, 뇌출혈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뭐 푹 맞는다고 하죠. 예. 그런 거 같은 거. 근데 뇌출혈 예 이런 거 같은 거를 방지하는 게 제일 크고요. 심장 흔히 말하는 하트택이라고 하죠. 예 영어로. 심장마비. 예. 이런 같은 거 예 예방을 좀 할 수도 있고요. 대동맥 같은 데 피가 안 통해서 나중에 다리 한쪽이 이제 뭐 괴사를 한다든가 예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경동맥 같은 게 협착이 됐다.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어 갖고 MRA를 한국에서 또 찍으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방사능은 없으니까 예 자기장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MRI 하시면서 MRA를 하시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MRA는 2 년에 한 번씩은 확인을 해 보고 있어요.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MRA를 확인해 보시고 이것 때문에 진짜 안타까운 게 제가 우행 방송 초창기 때 친한 형님이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분도 그 형님도 MRA만 찍었으면 얘기가 달랐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쓰러진 형님도 지금은 이제 몸을 못 가누신데 이 형님도 'MRI만 찍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늘나라에 간 제 친구 벌써 3 년이 됐네요. 예.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뇌 안에 이게 암이 있었기 때문에 뭐 제가 그때 한 4월 달에 한국을 가자고 했는데 안 갔어요, 그 친구가 바빠 갖고. 근데 그 친구가 그해 10월 달에 쓰러졌거든요. 근데 한 6 개월 일찍 가 갖고 뭐 암이 뭐 벌써는 있었겠지만 그래도 좀 한 6 개월이라도 일찍 발견했으면 좀 더 대처를 미리미리 좀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MRA도 이제 한국에서는 웬만하면 많이 찍습니다. 그래서 MRA를 미국에서 못 찍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CT, MRI는 많이 찍어요. 그래서 MRA가 생소하신 분들이 있는데 MRA가 이제 되게 이제 한국에서는 많이 찍는 거고요. 한국에서 이제 CT를 많이 찍는데 CT 말고 이제 펫CT라는 게 있어요. 펫CT가 있는데 이것도 또 기계 있는 데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근데 펫CT는 이거는 의무 사항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작년에 처음 해 봤거든요, 펫CT를. 이 펫CT를 찍으니까 이게 뭐냐면 영어로는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플러스 CT라고 합니다. 이게 방사선을 많이 이용해요. 이게 방사선을 많이 이용합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도 방사선이 나오는데 이 엑스레이 찍었을 때 나오는 수치에 비해서 뭐 몇십 배 혹은 몇백 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엑스레이 몇백 장 찍는 만큼 방사선에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안 좋다." 그래서 기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거를 뭐 솔직히 매년 찍는 거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1 년에 방사선 허용치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자연적으로 다녀도 나오는 허용치가 있기 때문에 혹은 이제 집에 라돈 요즘에 라돈 검사 많이 하잖아요. 라돈이 있는 집은 솔직히 집에 있어도 집에 살아도 여기 나오는 것보다 방사선을 더 많이 쪼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방사선이 많이 쪼여서 좋을 건 하나도 없죠. 예. 그러기 때문에 요거는 뭐 한 뭐 몇 년마다 한 번씩 받으면 좋은데 이게 비싸요. 펫시티는 펫시티 받는 것만 뭐 1 0 0원, 2 0 0원 뭐 이렇게 그거 하나만 예 이렇게 할 정도로 제일 비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펫시티 찍는 것만. 근데 저도 이제 고가니까 그전에 안 해 보다가 작년에 처음 해 봤는데 와 이게 깜짝 놀란 게 결절이란 게 있습니다. 예 결절이 뭐냐면 몸 안에 있는 어떤 이제 조직이 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암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몸 안의 결절을 제가 작년에 몇 개를 찾았습니다. 몇 개를 찾았는데 다 조그만 거예요. 깨알 만한 거. 그러니까 뭐 1 미리, 2 미리 이런 걸 찾는 거예요. 아 대단하죠. 이 몸 안에 있는 거 1 미리, 2 미리짜리 이런 문제 있는 걸 찾는다는 거. 이게 대단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찾는데 이 결절이 커지면 문제가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5년 뒤에 펫시티를 또 한 번 찍었습니다. 그때 1 미리짜리가 5년 뒤에 갑자기 2-3 센치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 요거는 5 년마다 이렇게 몇십 배가 커 버리면 그 5년 뒤엔 난리가 나잖아요. 예. 빨리 제거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근데요 뭐 1 미리, 2 미리짜리가 5년 뒤에도 한 2 미리, 3 미리밖에 안 됐어요. 그거는 제가 죽을 때까지 커 봤자 1 센치도 안 돼요. 그건 수술할 필요도 없고
그 1cm밖에 안 돼 갖고 뭐 특별한 몸에 어떤 장기를 뭐 압박한다거나 뭐 이런 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뭐 몸 안에 있는 거라면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굳이 수술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추적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이 결절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안 커진 결절을 평생 품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이게 암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냥 한 1mm 짜리가 돌아가실 때 한 7-8mm 되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죠. 그래서 패시티가 제가 깜짝 놀라긴 깜짝 놀란 게 '야 참 세상에 의료 기계라는 게 진짜 대단하다. 이런 의료 기계로 몸 안에 몇 밀리짜리 이런 거를 찾을 수 있다는 거. 야 이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미국에서 패시티, CT 촬영은 얘기 들어봤지만 패시티 이런 거를 얘기하는 의사도 못 봤고 이런 걸 검사라고 했던 의사도 못 봤고 한국에서도 이게 기계가 꽤 비싸기 때문에 이게 뭐 한국에서 몇백만 원씩 하는 검사인데 미국에서는 이게 뭐 몇만 불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거를 뭐 갑자기 뜬금없이 하라고 할 이유도 없고 예 그러기 때문에 패시티 같은 거는 방사선에 본인이 뭐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하셔도 되고 불안하다 그러면 뭐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거 말고도 MRI 근데 뭐 CT 이런 거 찍는 거 갖고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PET-CT가 좋은 거는 진짜 조그만 것도 미리미리 찾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추적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좋은 거죠.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cm가 된 상태에서 찾았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요게 2cm가 되냐 3cm가 되냐 이거를 이제 보는 건데 뭐 요걸로 이제 한 2mm 짜리를 찾았다. 근데 이게 몇 년 뒤에 5mm가 됐다. 그럼 이제 안전한가 안 한가 이런 거를 미리 조기에 몇 년 전에 더 추적을 해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패시티가 괜찮지 않은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시티는 그냥 여러분의 선택인 것 같아요. 예, 그건 뭐 한국에서도 꽤 비싼 거라서 일반인들도 패시티를 뭐 평생 안 받아보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예, 패시티를 관심도 없다가 예, 작년에 또 처음으로 패시티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 조그만 결절들 예. 그래서 대장, 위 이런 거는 카메라를 집어넣으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학 기술이 좋으니까 거기서는 이제 뭐 그 안에 있는 아까 말한 용종 예 이거나 이 결절이나 비슷한 걸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몸 안에 이상적으로 뭐가 나는 거죠. 우리 피부에도 뭐 뽀록지 나는 것처럼 이상적으로 뭐가 난 건데 사실 몸 안이라고 하지만 이게 카메라가 들어갈 수 있는 위 그다음에 뭐 대장 이런 데는 카메라가 들어간 김에 다 없앨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몸 안에 있는 장기도 간이라든가 심장이라든가 이런 건 수술 안 하면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을 어떻게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볼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연구한 게 아까 말한 것처럼 MRI도 있고요. 또 혈관 안의 문제를 보는 MRA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CT 촬영도 있고요. 근데 더 정밀하게 볼 수 있는 PET-CT도 있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 있는 어떤 거를 미리미리 추적하는 거. 이것만큼 사실 건강에 미리 도움되는 게 뭐 더 있을까요? 예 미리미리 알아 놓고 대비하는 것만큼 중요한 거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 오셔서 미국에서 못 해 보시는 거 그래서 뭐 "나는 뭐 미국에서 그냥 건강검진 다 받는데 뭐 한국에서 굳이 할 필요는 없어." 그러면 미국에서 이제 의사들이 안 해 주는 거 예 주치의가 안 해 주려고 하는 거 근데 내가 좀 찜찜하다. 그러면 MRA 정도 찍으시는 거.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예 펫시티 같은 거 찍는 거 예 이런 같은 거는 뭐 미국 돈 몇백 불이면 찍을 수 있어요 MRA 같은 경우도. 예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한번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왜? 이게 사람이 뒷목 잡고 쓰러지면요 그땐 늦은 거예요. 솔직히 제일 위험한 게 그거 아닙니까? 예. 이게 진짜 1분 1 초가 급한 거는 심장마비, 뒷목 잡고 쓰러진 거, 풍 맞는 거. 이거는 진짜 그때 바로 어떻게 처치를 안 하면 사람이 반신불수가 될 수도 있고 사망할 수도 있고 이거 뭐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사전 징조라는 게 없잖아요. 암에 걸렸다. 예 이거는 몇 달의 시간이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연세가 드시면 더더욱 암 진행 속력이 늦기 때문에. 그래서 1분 1 초가 급한 건 아니지만 MRA 같은 걸 찍으면 적어도 그 조짐을 미리 알을 수가 있다. 혹은 또 심장을 찍었는데 협착 뭐 이런 같은 걸 발견해서 심장마비가 올 사람을 뭐 안에다가 관을 삽입해서 뭐 바로 예 제대로 피가 돌 수 있게 만들어 갖고 이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예. 그러기 때문에 사실 미국도 MRA라든가 펫CT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보급화시키면 좋은데 워낙 의료비가 비싼 나라고 그러기 때문에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뭐 미국에서는 패스티 가격도 알아보지도 않는데 한국에서도 몇백만 원 하는데 뭐 미국에서는 지금 뭐 의료비 통상적으로 따지는 거 보면 그거 뭐 돈만 불 하지 않을까? 적어도 뭐 5천 불, 만 불은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패스티는 방사능이 걱정된다 그러면 뭐 제외시켜도 되고요. 워낙 또 고가고. 예.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께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에 오신 김에 대장 내시경, 그다음에 위 내시경, 그다음에 안에 이제 뭐 용종 같은 거 제거, 예, 이런 같은 거 빨리빨리 편하게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MRA 찍어 놓으시면 좋고요. 연세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여성분들 또 자궁 경부 같은 거 이런 거 확인도 해 보시면 좋고요. 기본적인 검사는 얼마 안 해요. 그냥 뭐 피 검사하고 뭐 효분 검사하고 이런 거는 뭐 그거는 얼마 안 합니다. 예, 그거는 미국에서도 뭐 그거는 금방금방 해요. 미국도 뭐 피 검사는 금방 피 혈액만 채취해 갖고 뭐 보내 버려 갖고 좀 결과 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뭐 미국 레버터리 보냈다가 이제 결과 나올 때 좀 시간이 걸리고 한국은 그 결과가 바로 그 다음 날 나오니까 이제 그게 좀 좋다는 것뿐인데 뭐 그건 뭐 미국에서 하셔도 되고, 예. 이런 것들 몇 가지만 좀 더 알면 우리가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약값도 한국이 쌉니다. 예. 미국에 비해서 약값이 싸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지출한 약값, 예, 이런 것도 한국에서 알아보시는 것도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안동병원에 머물고 있는 동안 제가 좀 부탁을 드렸어요. 좀 전문가분들과 해 갖고 요즘에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오젬픽, 마운다로, 예, 이런 처음에 당뇨병 약으로 나왔지만 만병통치약처럼 요즘에 살도 빼고 그다음에 또 심장 질환 위험도 낮춰주고 뭐 이런 약, 예.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한국에서는 어떻게 처방이 되고 뭐 어떤 가격이 나오고 뭐 이런 같은 거 좀 궁금한 거 많이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댓글에도 여러분이 한국의 의사들한테 난 이런 거 궁금하다. 예, 이런 거 좀 캠피디가 좀 취재를 해달라, 알아봐 달라. 예, 이런 게 있으면 적어 주세요. 예, 적어 주시면 제가 또 부탁드려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이고 그런데 제 미래의 현명함, 예, 저를 위해서, 그다음에 또 우리 시청자들 위해서 항상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건강이겠죠. 예, 건강이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의 경제적인 안정성.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와 있는 동안 제가 늘 얻어가는 게 많습니다. 저도 얻어가는 게 많이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정보 있고 그다음에 또 건강에 대한 정보도 많이 얻고 그러기 때문에 이 한국의 의학이 최고 의학은 미국이 많이 발전됐지만 한국의 평균 수명이 미국보다 5살이 더 많아요. 그건 뭘 말하죠? 예. 한국이 그만큼 예방 의학을 잘한다는 겁니다. 이 수치가 말해줍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건강검진 받을 때 여러분이 어떤 거 더 받으면 좋은지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내용도 좋다고 생각하시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 버튼은 무조건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구독 아직도 안 했으면 하시고 구독하신 분들 구독 누르면 어떻게 되죠? 캔슬됩니다. 주변에 아직도 캠피디의 우연한 행복을 모른다. 예, 그러면 우연한 행복 가득하시라고 주변 분들한테도 널리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